한국 최고의 재벌 삼성그룹의 후계자가 결정되는 순간 그 자리에 뜻밖에도 관상가가 등장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80년대 후반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 앞에 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장남 이맹희, 삼남 이건희. 둘 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재였지만 단 한 명만이 삼성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대한 결정의 순간 관상가가 두 형제를 차례로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업을 크게 이끌 기운은 이건희에게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과연 관상 하나로 수십조 원 기업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을까요? 오늘은 삼성 후계 구도를 둘러싼 놀라운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롭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1980년대 후반 이병철 회장은 인생 최대의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맨손으로 일궈낸 삼성그룹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가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만 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고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기업의 미래가 달린 결정이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에게는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후계 구도의 중심에는 장남 이맹희와 삼남 이건희가 있었습니다. 장남 이맹희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당연한 후계자였습니다. 유교 문화가 깊게 뿌리내린 한국 사회에서 장남에게 가업을 잇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죠. 게다가 그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반면 삼남 이건희는 조금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일본 유학 경험이 있었고 서구식 경영 철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읽는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파격적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능력과 자질,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눈. 모든 것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집안 어른들의 시선도 무시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배를 안전하게 이끌어갈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무게감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병철 회장 주변의 측근들이 하나의 제안을 올렸습니다. 회장님, 관상을 한번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시대에는 다소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당시에는 관상학이 사람의 성품과 운명을 읽는 중요한 참고 자료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특히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관상가나 역술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중요하게 여기던 이병철 회장 역시 이 제안을 단번에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결정적 기준이 될 수는 없었지만 여러 관점에서 두 아들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얼마 후 한 관상가가 조용히 이병철 회장 앞에 초대되었습니다. 관상가는 먼저 장남 이맹희를 만났습니다. 얼굴의 윤곽, 이마의 형태, 눈빛의 깊이를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좋은 상입니다. 안정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분입니다. 이어서 이건희를 만났습니다. 관상가는 그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특히 눈빛에 오랫동안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모두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거대한 조직을 이끌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기운은 이건희 씨에게서 더욱 강하게 느껴집니다. 눈빛이 단단하고 결단력이 보입니다. 이분은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관상가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말은 자신이 오랫동안 관찰하며 느껴왔던 것과 묘하게 일치했습니다. 사실 관상가의 평가는 어디까지나 참고 의견이었을 뿐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미래를 읽는 능력과 과감한 결단력이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평생 위기의 순간마다 과감한 결정을 내리며 삼성을 키워왔습니다. 6.25 전쟁 직후 설탕 사업으로 전환한 것, 1960년대 전자산업에 뛰어든 것, 1970년대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것. 모두 당시로서는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었지만 그는 시대를 앞서 읽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후계자에게도 똑같은 자질을 원했습니다. 안정적으로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를 읽고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사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건희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배우면서도 자신만의 관점을 키워왔습니다. 일본 유학 시절 경험한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 방식, 빠르게 변화하는 전자산업의 흐름, 그리고 품질 혁신의 중요성. 이건희는 이 모든 것을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아들과 나눈 수많은 대화 속에서 확신을 얻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삼성을 만들 수 있겠구나. 관상가의 말은 단지 그 확신을 재확인하는 계기였을 뿐, 진짜 결정은 이미 이병철 회장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결정이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전통을 중시하는 집안 어른들의 시선, 장남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기대,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기업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987년 이병철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건희가 삼성그룹의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과연 삼성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을까?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취임 후 곧바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 그 유명한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나왔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품질 혁신을 외치며 삼성전자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사업에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했고 휴대폰 시장에서 후발주자임에도 과감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말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삼성전자는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이 되었고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글로벌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병철 회장 시절 수천억 원 규모였던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 시대를 거치며 수백조 원 규모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관상가가 봤던 기업을 크게 이끌 기운, 단단한 눈빛, 결단력. 그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 안에 있던 본질을 읽어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관상이란 것도 결국 한 사람의 내면에 축적된 경험과 의지, 그리고 미래를 향한 열정이 얼굴에 드러난 것을 읽는 것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됩니다. 삼성 후계자가 관상으로 정해졌다는 식으로 과장되어 전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관상은 어디까지나 참고였을 뿐, 진짜 기준은 능력과 미래를 향한 비전이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평생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온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며 삼성을 키워왔습니다. 그런 그가 가장 중요한 결정, 후계자 선택에서도 자신의 눈을 믿었던 것입니다. 관상가의 말은 아마도 그에게 마지막 확신을 주는 작은 계기였을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이 맞구나. 이 아들은 정말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병철 회장은 자신의 판단을 믿고 결정을 내렸고 역사는 그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판단과 확신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관상가의 말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랜 관찰과 고민 끝에 내린 자신의 결론을 재확인한 것뿐이었습니다. 관상이 운명을 결정했을까요? 아니면 강한 의지와 능력이 얼굴에 드러났던 것일까요? 어쩌면 그 둘은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내면에 있는 열정과 결단력, 미래를 향한 통찰력. 그것이 눈빛으로, 표정으로, 그리고 분위기로 드러났고 관상가는 그것을 읽어냈을 뿐입니다. 삼성의 후계자 선정 이야기는 단순한 일화를 넘어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람을 보는 눈, 미래를 읽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판단을 믿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